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에서 아주 강력한 지금 뉴스가 나왔고요. 황당한 뉴스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군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다는 소식 연달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수출한 대형 함대 보급함이 뉴질랜드 해군에 정식 취역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서 지난 6월 뉴질랜드 해군에 인도한 최신의 함대 보급함 아오테어로아함이 29일 뉴질랜드 해군에 정식 취역했다고 제인스가 보도했습니다. 아오테어로아함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6년 7월 수주한 대형 보급함으로 해군 함정에게 연료와 탄약, 식량, 식수 등을 보급할 수 있는 26,000톤급의 대형 지원함입니다. 뉴질랜드 해군이 3억 3,200만 달러에 발주한 아오에어로아함은 기존의 노후 엔데버급 보급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지원함인데요. 최근 장거리 작전이 늘어나고 있는 뉴질랜드 해군이 손꼽아 기다려온 함정입니다. 이 지원함은 엔데버급보다 30%나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고 22개의 표준 컨테이너에 다양한 화물을 적재해서 함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지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지속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해군은 영해 수호는 물론 핵심 우방, 호주와의 원거리 작전, 그리고 남극 구호 작전, 재난 구호 등에 아오에어로아함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뉴질랜드에 처음 수출된 한국산 함정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야, 참 현대중공업 군함 잘 만들죠. 이 보급함인데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기존의 어떤 그 군함들 또 함정들의 모습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남극 작전을 또 염두에 두어다 보니까 아마 빙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함수 형상이 좀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이 군함은 함대 다른 군함에다가 연료 그러니까 기름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물, 청수도, 식수도 보급을 해주고 그리고 식량, 탄약 다 해상에서 보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형 보급함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이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3년의 그 건조 기간을 거쳐서 지난 6월에 뉴질랜드에 납품을 했고 오늘 이제 이 7월 29일 날 바로 뉴질랜드에서 취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조선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전을 한 데는 정말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의 정신도 많이 녹아 있고 또 우리 해군이 지속적으로 우리 조선업에 또 이렇게 물량을 발주해 준 그런 끝에 이런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참 아쉬운 것은 이렇게 뉴질랜드 이렇게 정말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군대가 별로 없어요. 공군도 없어요. 뉴질랜드는 공군도 없고 해군 해봐야 지금 구축함 안자급 호위함 2척 그리고 이제 OPV 해가지고 원양초계함 2척 이렇게 해서 4척의 나름 살짝 원양 작전할 수 있는 군함 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남극 작전을 위해서 대형 군수 지원함을 샀어요.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몇 척 안 되는 해군 대형 함정이 지금 들어오면 굉장히 축제의 날이 되는데 이날 우리 외교관 한 명이 너무나 황당한 짓을 저질러서 이 아름다운 날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정부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업가들이 잘 했는데 정부에서 참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먹는 이런 참담한 짓을 저질렀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현대중공업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두 번째 소식인데 참 북한 이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 신인균의 국방TV 이 보도로 인해서 아마 북한 내부 몇 명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달 초에 양강도 해산에서 있었던 역대급 규모의 금괴 밀 반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북한 보위당국이 이번 사건에 중앙당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권력 중심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양강도 보위당국이 이달 초에 체포한 금괴 밀수꾼으로부터 이번 밀수 금괴 가운데 일부를 중앙당 간부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자백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RFA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보위당국은 밀수 현행범으로 체포된 7명 가운데 일부로부터 이번 금괴 밀 반출에 중앙당 간부들이 다수 연루됐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밀수꾼들을 고용해서 금밀수를 시도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보위당국은 또 이번에 단속된 이 밀수품 가운데에는 국가 차원에서 외부 유출과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백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앙당 간부들의 강력한 외압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도 보위국이 왜 그런 것인지 이번 밀수 사건 조사에 소극적으로 변했다라면서 이번 밀수 사건에 양강도 간부들은 물론 중앙당 간부들이 적지 않게 연루되어서 위에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적발한 이번 금괴 밀수 규모는 무려 58kg, 37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외환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금괴 유출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북한 권력 중심부가 크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금값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금을 58kg을 밀수를 이제 해외 반출 중국으로 반출을 하려고 했는데 걸렸죠. 그런데 이 밀수꾼들 7명을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이거 다 우리 게 아니고 이 중에 이만큼은 중앙당 간부들이 줘가지고 우리가 대신 지금 대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고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당 간부 누구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수사가 축소가 된 거예요. 왜? 중앙당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왔겠죠. 아마 중앙당에 센 사람이 그 밀수 달러 확보하려 하다가 아마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 양강도 보위부에 좀 톤다운해, 수사 좀 축소해 라고 압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졌고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관영 언론 매체인 RFA가 이걸 보도를 했죠. 자, 그런데 RFA 해봐야 하루에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사실 몇 명 안 보죠. RFA 하루에 2-3천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 기사를. 그런데 이제 신인균의 국방TV에 지금 보도가 됐으니 김정은이가 반드시 보겠죠, 이거를. 왜냐? 신인균의 국방TV에 보도가 됐으니까 최소 20만 명, 많으면 한 30만 명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북한 공작원들 또는 이 정보당국에서 다 지금 이거 신인균 국방TV 보고 있을 겁니다. 또 김정은이가 직접 자기 아이폰 가지고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지금 여기 압력 넣은 중앙당 간부 누군지 빨리 조사해와. 양강도 이거 축소시킨 양강도 보위부 다 데리고 와. 해가지고 아마 이 RFA의 보도에 이어서 그 RFA의 보도를 받아서 이 보도한 이 신인균 국방TV 때문에 북한 수뇌부 중에서 누가 여기 지금 연루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피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RFA가 혹시 신인균 국방TV가 요새 보니까 우리 기사들 많이 받아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역할 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밀수는 하면 안 되죠. 금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걸 중국에다가 이렇게 싼 값에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겨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태안 중국인 미리국과 탈북자 재입국 등 군의 해안 경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해안 경계 시스템을 보완할 신형 드론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30일 대한항공과 신속 시범 획득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의 하이브리드 드론 KUS-HD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은 6대로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개발한 내연기관 그리고 배터리 결합 하이브리드 드론인데요. 기존 드론의 채공시간이 30분 이내였던 것과는 달리 채공시간이 무려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드론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쿼드코터형으로 개발되어서 비행장이 없는 비좁은 마당이나 군부대 연병장, 주차장 등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습니다. 방사청은 이 드론에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해 주야간 전천후 해안 감시 임무를 맡길 예정인데요. 오는 10월까지 6대의 드론이 군 당국에 긴급 납품될 예정입니다. 군이 해안 감시를 위해서 쿼드콥터형 드론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드론 도입이 최근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 군의 해안 감시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대한항공 도색을 하고 있는 이 조그만 드론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KUS-HD라는 드론인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터리로 더 기동하고 해가지고 기존에 뭐 이 정도 덩치가 한 30분 정도밖에 비행을 못 하는데 이건 이제 배터리가 가세가 되니까 무려 2시간이나 작전을 할 수가 있는 여기다가 이제 전자광학 카메라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예요. 디지털 카메라 장착하고 또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2시간을 비행하면서 해안에 뭐 중국인 지난번에 뭐 태안 미리국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군대 문매를 맞았는데 이런 것들 감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중기 계획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긴급 예산 투입해서 이거 지금 시범적으로 6대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제2작전사령부에서 운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걸 이제 더 대량 도입해서 전 해안을 이걸 가지고 감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항공이 사실은 이 무인기 분야에 연구하고 또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줬으면 훨씬 더 지금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대한항공이 완전히 이 센티넬처럼 생긴 스텔스 무인기도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우리나라가 유인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 분야에서 KF-X 같은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앞으로는 무인기 시대가 될 거니까 지금 뭐 우리가 쫓아가봐야 늦을 수밖에 없는 유인 전투기 이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무인 전투기로 가자라고 12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뭐 이 정도 나가는 그때 이제 많은 반대하신 분들이 이래 이스라엘이 지금 이만큼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봐야 어차피 이스라엘을 쫓아갈 수 없다. 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 15년 전에 우리가 계속 달렸다면 지금 뭐 이스라엘을 능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계에서 무인기가 한국 괜찮아 라고 하는 수준은 되었을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아쉽다고 늦은 거 아니죠. 지금이라도 무인기 시장에 제대로 한번 투자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 우리 이런 부분의 기술은 좋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